수천 년 동안 인류는 오직 하나의 황홀한 빛에 홀려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개인의 절망과 희망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의 상징이었죠. 벼랑 끝에 선 문명이 마지막으로 움켜쥐었던 것, 바로 황금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불안정 앞에서 내 지갑의 미래를 걱정할 때면 늘 이 노란 금속에 의지했고, 그것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 없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에도 황금만큼은 묵묵히 그 가치를 지켜주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안전자산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오랜 맹세가 흔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금고 속에 잠들어 있는 황금의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눈앞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자산의 이동이 펼쳐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이 쪼개져 바다 위를 떠다니듯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자본이 익숙한 땅을 버리고 미지의 디지털 바다로 향하는 거대한 항해를 시작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오래된 가치의 수호자를 그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미지의 그림자를 쫓아야 할까요? 지금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숨막히는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불빛 아래 트레이더들의 눈동자는 탐욕과 공포 사이를 오가며 초조하게 숫자를 쫓고 있죠. 그들의 귓께는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의 경고음이 울리고,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가 쏟아낸 천문학적인 돈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가진 화폐 가치가 마치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평생 쌓아온 부가 한순간에 허물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구원자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황금의 절대적 가치에 의문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그 의문의 틈새로 아주 낯선 질문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과연 금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인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이동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며 발행량이 애초부터 정해져 있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치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세상은 온통 새로운 디지털의 물결로 뒤덮였는데 우리의 자산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야 하는 걸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존재조차 변변히 알지 못했던, 아니 안다고 해도 그저 괴짜들의 장난감이나 투기적 도구 정도로 치부되던 그것이 이제 황금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금괴의 물리적 존재감이 아닌 오직 숫자의 배열과 복잡한 암호 속에 숨겨진 디지털 코드 덩어리. 처음에는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점차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가며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묘한 디지털 자산은 마치 암흑 속에서 솟아오른 새로운 태양처럼 기존 금융 시스템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며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스릴러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낡은 질서와 새로운 혁신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대결. 고요하던 자산 시장은 이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수조 원의 자금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산 대이동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의 지갑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투자 자산의 변화를 넘어 인류가 가치를 저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황금의 절대적 가치에 의문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그 의문의 틈새로 아주 낯선 질문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과연 금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인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이동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며 발행량이 애초부터 정해져 있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치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세상은 온통 새로운 디지털의 물결로 뒤덮였는데 우리의 자산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야 하는 걸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존재조차 변변히 알지 못했던, 아니 안다고 해도 그저 괴짜들의 장난감이나 투기적 도구 정도로 치부되던 그것이 이제 황금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금괴의 물리적 존재감이 아닌 오직 숫자의 배열과 복잡한 암호 속에 숨겨진 디지털 코드 덩어리. 처음에는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점차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가며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묘한 디지털 자산은 마치 암흑 속에서 솟아오른 새로운 태양처럼 기존 금융 시스템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며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스릴러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낡은 질서와 새로운 혁신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대결. 고요하던 자산 시장은 이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수조 원의 자금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산 대이동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의 지갑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투자 자산의 변화를 넘어 인류가 가치를 저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2008년의 혹독한 금융 한파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직후 세상의 모든 규칙과 상식을 조롱하듯 하나의 기이한 문건이 인터넷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개인인지
아니면 수많은 천재들의 집단 지성인지 그 실체조차 알 수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 아래 발표된 9쪽짜리 이 보고서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오직 수학적 알고리즘으로만 움직이는 디지털 화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전에 내려오던 신화 속 비밀 문헌처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유되며 은밀히 개발되기 시작했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이 미스터리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상의 숫자 쪼가리가 어떻게 현실 세계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단 말인가? 정부가 보증하지도 않고 금처럼 실제 손에 쥘 수도 없는데 누가 저것을 돈이라고 믿을까?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괴상한 시도를 광신도들의 일탈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탐욕의 거품이 터져나가며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그 순간이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가치체계가 싹틀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그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외로운 선지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은행에 대한 불신, 중앙정부의 무한한 화폐 발행 능력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귓게는 국가 부채가 산처럼 쌓여가고 통화량은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며 결국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을 것이라는 불안한 속삭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은 바로 그 불안감을 파고드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국경을 넘는데 단 몇 초면 충분하며 한번 기록된 거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약속이었죠. 하지만 혁명은 언제나 가장 초라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초창기 비트코인의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컴퓨터 마니아들이 재미삼아 자신의 컴퓨터로 복잡한 계산을 풀고 그 대가로 몇 비트코인을 얻어내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2010년 5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한 프로그래머가 10,000비트코인을 주고 피자 2판을 사 먹은 겁니다. 당시에는 약 4만 원 정도였던 그 비트코인이 지금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겁니다. 이 피자 거래는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코드 덩어리가 현실 세계의 가치와 교환될 수 있음을 증명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고 기묘한 거래는 조용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전히 주류 경제학자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 디지털 자산이 가진 잠재력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투기를 넘어 이 비트코인이 인류가 돈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금융 시스템의 철옹성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금이라는 오랜 수호자를 넘어 이 신비로운 디지털 황금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또 어떤 빛을 가져다 줄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은 아주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자 2판이 열어젖힌 가능성의 문은 폐쇄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 마치 비밀스러운 암호처럼 공유되었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컴퓨터를 돌려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9세기 금광을 찾아 미지의 서부로 향하던 개척자들처럼 이들은 오직 숫자로 이루어진 금맥을 캐기 위해 밤낮 없이 키보드와 씨름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나 기술적 도전이었지만 이들 중 몇몇은 인류의 금융 역사를 바꿀 거대한 흐름의 맨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혁신이 그렇듯 비트코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치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죠. 어제까지 1달러였던 비트코인이 오늘은 3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다음 날에는 다시 2달러로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동성 앞에서 희열과 절망을 오가는 극한의 감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단돈 몇만 원을 투자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다가도 잠시 한눈판 사이에 자산이 종이 조각처럼 사라졌다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 기이한 디지털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고 그저 거대한 도박판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그야말로 무법지대였죠. 주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버블 혹은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화폐의 기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미완의 존재에 불과하다며 콧방귀를 뀌었죠. 각국 정부는 이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주권과 통화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비트코인이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거나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거래에 사용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비난과 의심 속에서 비트코인은 마치 어두운 심해 속을 홀로 항해하는 잠수함처럼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비트코인 역사의 가장 어둡고 드라마틱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무려 70% 이상을 차지하던 거대한 플랫폼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거죠.
마치 뉴욕 증권거래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파급력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이 맡겨놓았던 약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시세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이 가진 근본적인 취약성과 아직 여물지 않은 시장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마운트 곡스 폐쇄 소식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비트코인 가격은 곤두박질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습니다. 거봐라, 결국 이 가짜돈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웃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모니터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디지털 지갑이 텅 비어버린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전 재산을 잃었고 어떤 이는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고 한동안 그 어떤 긍정적인 전망도 찾아보기 힘든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운트 곡스의 사태가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화된 거래소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금고지기가 금고 안에 금을 훔쳐 달아난 것이지 금 자체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탈중앙화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고 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시금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듯 비트코인은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디지털 코인 덩어리는 황금의 오랜 지위를 위협하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시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쓰러져 버릴 한낱 거품에 불과할까요? 역사의 저울추는 지금 아주 미세한 떨림 속에서 미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웃음과 비난이 쏟아져 내리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비트코인은 마치 생명이 꺼져가는 환자처럼 위태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운트 곡스의 붕괴는 단순한 거래소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실험 자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자산뿐 아니라 희망마저 잃어버렸고 그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디지털 혁명은 한낱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는 듯했습니다. 모니터 속 차트에는 붉은색의 폭포수만이 끝없이 흘러내렸고 매도 버튼을 누를 기력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저 허망하게 화면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시장은 죽은 듯 고요했고 그 안에는 탐욕의 흔적만이 차갑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던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철학이자 기술로 보았던 소수의 개발자와 신봉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운트 곡스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의 근본적인 가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들의 돈을 보관하고 거래를 처리했던 중앙화된 금고의 무책임과 취약함이었습니다. 마치 은행원이 고객의 돈을 훔쳐 달아난 것을 두고 지폐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은 쉬지 않고 암호화된 거래 장부를 기록하며 이 디지털 화폐의 심장이 계속 뛰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절망의 터널 속에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한층 더 강인해지고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은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를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특정 기업이나 소수의 관리자에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디지털 지갑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 그리고 여러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만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더욱 견고한 거래 방식인 다중 서명 기술 같은 새로운 보안 수단들을 개발하고 전파했습니다. 마치 공동체의 일원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진 마을을 재건하듯 이들은 새로운 거래소와 금융 서비스들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기에도 비트코인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엿본 새로운 시선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문가들과 몇몇 진취적인 금융가들은 비트코인 너머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위대함에 주목했습니다. 중앙 관리자 없이도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분산 원장 기술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계약, 신분 증명, 그리고 정보 관리 등 인류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조용히 비트코인의 본질을 연구하고 이 어둠 속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엿보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순히 도박이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처럼 인류의 금융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할 청사진을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이 무너진 듯했던 시장은 이처럼 묵묵히 쌓아 올린 신뢰와 기술적 진보의 토대 위에서 서서히 회복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바닥을 찍고 아주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시장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마운트 곡스의 비극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비트코인 생태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씨앗이 봄볕을 받아 싹을 틔우듯 비트코인은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히 누군가 만든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 기이한 디지털 자산을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이어진 회의론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마침내 주류 금융 시스템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2017년이라는 또 다른 폭풍 후의 해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한 경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2017년이 오기 전에도 비트코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을 근본 없는 거품, 다단계 사기, 심지어 사상 최악의 금융 실험이라 칭하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옆에 늘 암거래, 돈 세탁, 탈세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일반 대중들은 비트코인을 여전히 범죄자들의 전유물 정도로 여기곤 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금융당국은 이 미지의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고 이 혼돈은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마치 새로 등장한 외계 문명을 대하듯 세상은 경계와 의심의 레이저 포인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묵묵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거대한 디지털 장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지만 비트코인 설계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의 양에 제한이 있었는데 마치 고속도로가 있는데 차선이 너무 적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리해야 할 거래는 폭증하는데 10분마다 만들어지는 새로운 블록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거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졌고 비용은 비싸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개발자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차선을 늘리듯 블록의 크기를 키우자고 주장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도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블록 크기 논쟁은 단순한 기술적 토론을 넘어 비트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이념 전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시장의 운명을 짊어진 트레이더들의 눈동자는 차트의 움직임뿐 아니라 개발자들의 이메일과 온라인 포럼까지 쫓으며 비트코인의 항해가 과연 순탄할 수 있을지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비트코인이라는 원조를 넘어선 대안코인, 이른바 알트코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며 더 빠른 거래 속도, 더 저렴한 수수료, 혹은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코인은 단순히 기술적 개선을 꿈꾸기도 했지만 또 어떤 코인들은 과도한 마케팅과 함께 단기적인 투자 수익만을 내세우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거품의 증거라며 비웃었지만 동시에 이는 비트코인이 점화시킨 블록체인 기술 혁명의 불씨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절 금을 캐는 사람만큼이나 금을 캐는 도구를 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디지털 금광이 열리자 수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코인의 미래가 있는지 혼란스러워했고 자산은 이 코인에서 저 코인으로 마치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위태롭게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경랑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근본 가치를 믿고 묵묵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블록체인 내부의 데이터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마치 화물 컨테이너의 적재 방식을 혁신하여 같은 기차에 더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거래 데이터를 압축하고 분리하여 처리량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당장 눈에 띄는 드라마틱한 가격 상승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체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엔지니어와 수학자들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의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르며 미래의 가능성을 향한 희망의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비트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돈으로 보는 것을 넘어 그 기저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전 세계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융 대기업들은 조용히 블록체인 기술 연구팀을 꾸렸고 각국 정부 역시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흑백 TV 시대의 컬러 TV의 등장을 상상하듯 그들은 미래의 디지털 계약, 보안 투표 시스템, 공급망 관리 등 비트코인이라는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보여준 거대한 그림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그 자체는 여전히 이단화 취급을 받았지만 그 씨앗이 뿌린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017년이라는 폭풍의 해가 다가오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수많은 비난과 내부 갈등 그리고 기술적 한계라는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생존하며 자신만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트는 거대한 움직임. 바깥 세상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조롱했지만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지각 변동의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혁명의 파고가 저 멀리서 밀려오고 있었고 그 파고는 2017년 마침내 전 세계의 해안선을 강타하며 인류의 금융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거대한 변화를 촉발했을까요? 세상은 비트코인이라는 작고 기이한 존재가 불러올 쓰나미를 예측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2017년 마침내 그 쓰나미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용했던 시장은 거대한 포효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비웃음 속에서 기술적 한계와 끊임없는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텨왔던 비트코인. 그 작은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탐욕과 희망의 폭풍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백 퍼센트가 오르내리는 차트를 보며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맹렬한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카페에서는 옆자리 사람들의 비트코인 투자 성공담이 끊이지 않았고 택시 안에서도 기사님은 어느 코인이 대박이라더라 하는 소문을 속삭였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의 관심이 이 미지의 디지털 화폐로 쏠리는 광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해 초 7,000달러를 겨우 넘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말이 되자 2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경이로운 상승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숫자는 당시 시장을 지배했던 광기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부터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너도 나도 스마트폰 앱을 열고 생전 처음 보는 디지털 지갑에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집을 샀다더라, 누가 직장을 그만두고 코인 투자를 한다더라 하는 무용담은 마치 도시괴담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 유례없는 기차에 탑승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 이른바 포모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이 뒤섞여 이성적인 판단은 빠르게 증발했습니다.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를 지켜온 노련한 트레이더들조차 이런 시장의 광기는 처음 겪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차트의 움직임이 더 이상 기업의 실적이나 것이 경제 지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본능에 의해 좌우되는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모니터 속 깜빡이는 숫자를 응시하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숨소리 속에는 일확천금의 꿈과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쥐고 있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격이 오르고 더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만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교의식처럼 매수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주역이 되는 통과 의례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론 이 광기의 배경에는 단순히 대중의 탐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풀어내면서 전통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국가나 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 즉 디지털 금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시대적 갈증에 대한 완벽한 해답처럼 제시되었고 여기에 앞서 쌓아 올린 기술적 발전과 인프라의 확장이 뒷받침되며 폭발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에 조금씩 발을 담그기 시작했고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비트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듯 과도한 광기는 결국 스스로를 집어삼켰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만 달러를 바라보던 가격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고 또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때 환희에 가득 찼던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드리워졌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했던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어떤 이들은 가정을 잃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는 비트코인 사기 사건에 대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끝나자 수많은 광부들이 빈손으로 돌아갔듯이 디지털 골드러시의 열기는 차가운 현실에 비해 씻겨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실험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락 속에서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이들은 조용히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가격의 급등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뒤 시장은 비로소 거품이 걷히고 기술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쓰레기 코인들이 사라져갔지만 동시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핵심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더욱 견고하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단순히 암호화폐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와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몰두했고,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의 전유물이나 근본 없는 투기 자산으로만 치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인류의 금융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잠재력을 가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이 기나긴 서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결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시사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 앞에서도 변치 않는 강력한 동력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투명하고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격의 폭등과 폭락은 그 욕망의 그래프가 얼마나 가파르게 치솟고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등이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의 이야기는 변화를 거부하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어떻게 세상의 문을 열어젖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은행과 정부, 전통적인 금융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비난했지만 결국 그들은 비트코인이 가져온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혁명의 물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술을 자신들의 시스템에 통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돈이 아니라 돈과 가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셋째, 비트코인 사태는 투자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쉬운 돈벌이라는 유혹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엄중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투자는 기업의 가치와 기술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지적인 노력이어야 하며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맹목적인 추종이 아님을 말이죠.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가치가 무엇에 기반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투기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는 냉정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의 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의 광기와 2018년의 절망을 넘어 비트코인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인류의 모습이자 기술 혁명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사회적, 경제적 지각 변동에 대한 장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금융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이유. 바로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들의 꿈과 좌절, 그리고 인류의 끊임없는 탐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그것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경제적 미스터리이자 끝나지 않은 혁명의 예고편입니다. 비트코인의 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의 광기와 2018년의 절망을 넘어 비트코인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인류의 모습이자 기술 혁명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사회적, 경제적 지각 변동에 대한 장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금융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이유. 바로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들의 꿈과 좌절, 그리고 인류의 끊임없는 탐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그것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경제적 미스터리이자 끝나지 않은 혁명의 예고편입니다.